안녕하세요. 꿀벌의 우화를 지은 버나드 맨더빌입니다. 나는 우리가 도덕이라는 이름 아래 숨기고 사는 삶의 민낯, 나는 그것을 한 편의 우화로 꿰뚫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당신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벌집 속 이야기. 겉보기엔 질서정연하고 부지런한 꿀벌들의 세상.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은 인간 사회와 다르지 않습니다. 허영과 탐욕, 경쟁과 이기심이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치품을 사고 누군가는 남보다 더 벌기 위해 머리를 굴리고 또 어떤 벌은 남의 꿀을 노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로 그 욕망들이 벌집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참견하지 않아도 이기적인 욕심들이 얽히고 설켜 전체 사회를 돌아가게 만들었지요. 그 이야기를 처음 시로 써낸 것이 1705년 벌집에 떨어진 으뜸벌 한 마리, 즉 The Grumbling Hive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땐 사람들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에 대한 나의 철학적 해설을 덧붙이고 꿀벌의 우화 혹은 사적인 악덕이 공공의 이익이 되다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상에 내놓았을 때 비로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지요.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커다란 벌집 하나에 수천 마리 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역할을 가지고 부지런히 살아가요. 겉으로 보면 성실하고 정직한 공동체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사꾼 벌은 손해를 감추고 법률가 벌은 복잡한 말로 유리한 해석을 이끌어내고 의사 벌은 환자가 오래 아프길 바라며 약값을 올립니다. 재단사 벌은 유행을 만들어내고 건축가 벌은 일부러 수리를 자주 하도록 설계하죠. 다들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이기심이 모여서 벌집 전체를 풍요롭고 활기차게 만든다는 겁니다. 병원은 항상 손님이 많고 법정은 북적이며 시장은 호황을 누립니다. 벌집은 점점 부유해지고 기술은 발달하며 예술도 번성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벌들 중 몇몇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진심으로 정직하고 검소하게 살아보자.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점점 더 많은 벌들이 그 흐름에 동참하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직한 벌들은 더 이상 사치품을 사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빨리 낫게 하고 장사꾼은 이익을 줄여 가격을 낮췄습니다. 건축가는 튼튼한 건물을 지었고 법률가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든 게 이상적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벌집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치품을 만드는 공장이 문을 닫고 병원이 텅 비며 변호사들은 일이 없어졌습니다. 돈이 돌지 않으니 실업자가 늘고 벌집은 점점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지요. 결국 벌들은 흩어졌고 그 풍요롭고 활기차던 벌집은 조용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부도덕한 삶을 옹호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단지 인간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솔직하게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겉으론 도덕을 이야기하지만 그 도덕이 유지되는 구조 안에는 수많은 비도덕적 충동과 동기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 이것이 꿀벌의 우화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핵심입니다. 한 가지 더, 나는 인간 본성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며 순수한 이타심만으로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허영심, 질투, 탐욕 같은 감정들이 경제를 움직이고 문명을 밀어가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나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선은 정말 순수한가요? 혹시 당신의 도덕은 타인의 악덕에 기대어 서 있는 건 아닌가요? 도덕과 경제, 선과 욕망, 인간 본성에 대한 이 모든 질문이 꿀벌의 우화에 녹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내게 묻습니다. 만더빌, 당신 말은 결국 이기적으로 살라는 건가요? 나는 그 질문에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단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솔직히 바라보자는 겁니다. 꿀벌의 우화에서 내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단순합니다. 우리 안의 욕망, 즉 사적인 악덕들이 의외로 사회 전체의 번영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당혹스럽게 느껴질 겁니다. 보통 우리는 도덕을 중심으로 사회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지요. 정직, 검소, 절제, 이타심, 모두 우리가 배워온 이상적인 가치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진짜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벌집 사회라는 우화를 통해 비유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겠군요. 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새 옷이 필요 없습니다. 옷장은 이미 가득하고 지금 입은 옷도 멀쩡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좀 더 멋진 옷이 필요해 보여. 그리고 시장에 나가 새 양복을 삽니다. 이 행동은 겉으로 보면 허영입니다. 도덕교과서라면 그를 비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옷을 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재단사는 주문을 받고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옷감 가게는 천을 납품하고 그 천을 만든 직조 공장에 일이 생깁니다. 운송업자, 포장지 제작자, 상점 점원들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그의 사적인 욕망 하나가 수십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돈이 움직이게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꾸미고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고 더 근사한 저녁 식사를 원합니다. 이런 욕망이 없다면 건축가는 일자리를 잃고 요리사는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도 없겠지요.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조각, 음악, 글쓰기. 이 모든 활동 뒤에는 늘 누군가의 주목받고 싶은 마음, 영원히 남고 싶은 마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의 성공이 나에게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쟤는 어떻게 저렇게 되었지? 그 생각이 시기심으로 이어지고 나도 뭔가 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이상적인 사회에서는 질투 같은 감정은 부정적인 것으로만 여겨집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인정하고 그것을 사회적 동력으로 삼는 것이 현실적인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두가 정직하고 욕망도 없고 절제하며 산다면 어떤 사회가 될까요? 나는 그것을 꿀벌의 우화에서 직접 묘사했습니다. 모든 벌이 정직하고 검소하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사치품을 사지 않고 유행을 따르지 않으며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합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건축가는 더 이상 새로운 건물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재단사는 일을 잃었고 상인은 물건을 팔지 못했으며 예술가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환자를 빨리 낫게 하자. 병원은 텅 비고 약국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벌집은 조용히 무너져 갔습니다. 이건 우화지만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덕이 사회 전체를 멈추게 만든다는 역설. 그게 바로 내가 세상에 던지고 싶었던 통찰입니다. 나는 인간을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쉽게 질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협력하고 감동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듭니다. 그렇게 나는 묻습니다. 진정한 도덕이란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가? 내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꿀벌의 우화를 통해 인간 본성과 사회 시스템의 관계를 다시 설계하려 한 것입니다. 가장 논쟁이 되었던 대목이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위선은 문명의 필수 조건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지요. 위선이라니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하루에도 몇 번씩 위선을 씁니다. 속으로는 피곤하고 귀찮아도 괜찮아요 하고 웃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런 사회적 제스처들이야말로 사람 사이의 마찰을 줄이고 공동체를 유지하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기름입니다. 나는 위선을 미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이 사회 속에서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구조적 안정성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당시 많은 도덕가들과 철학자들은 내게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사회가 부패하는 것은 너 같은 자가 인간을 악하다고 말하기 때문이야. 그들은 정의, 선, 이타심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했지요.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선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그리고 그 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모는 건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아닙니까? 인간 사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충동적인 소비도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시장은 얼어붙고 문명은 정체됩니다. 악덕이라는 단어는 도덕적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내가 보는 악덕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인간 안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감정과 욕구들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면 사회 전체가 무너집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잘 활용하면 사회는 더 창의적이고 역동적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꿀벌의 우환을 통해 그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도대옥이라는 껍데기보다 그 속에서 움직이는 인간의 마음을 보자. 그 마음이 때로는 위선이고 허영이고 질투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문명으로 이끄는 힘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나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고 나도 그 길을 따라 처음에는 의학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나는 이성의 힘과 도덕적 교양이 인간 사회를 정화할 수 있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영국에 건너온 이후
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런던 거리의 상점들, 무역의 활기, 커피하우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치 이야기, 사람들의 표정. 그 모든 풍경 속에는 내가 그토록 배워온 도덕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더 날 것 그대로의 인간 사회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특히 내가 주목한 건 말과 행동의 차이였습니다. 누구나 입으로는 선을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욕망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지요. 그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나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 왜 위선과 욕망이 넘치는 사회에서 오히려 경제는 잘 돌아가는 걸까? 정말 도덕만으로는 사회를 운영할 수 없는 걸까? 의학은 인간의 몸을 해부하고 진단하지만 나는 인간의 마음과 사회를 해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쓴 것이 바로 시 벌집에 떨어진 으뜸벌 한 마리였습니다. 1795년에 조용히 발표했지만 세상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그건 어쩌면 사람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를 쓸 당시에는 그저 관찰자의 시선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수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더 이 사회가 가진 모순 구조에 주목하게 되었고 단순한 풍자가 아닌 철학적 메시지를 붙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시에 대한 나의 주석과 해설을 덧붙여 꿀벌의 우화라는 책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1714년 책이 세상에 나왔을 때 반응은 생각보다 격렬했습니다. 어떤 이는 나를 천재라고 불렀고 어떤 이는 나를 사회를 타락시키는 위험한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의 위선을 정면으로 찔렀으니까요. 특히 교회와 도덕 철학자들은 나를 가차없이 비판했습니다. 사적인 악덕이 공공의 이익이 된다고? 이건 신의 질서를 부정하는 말이야. 사람들에게 이기심을 부추기는 위험한 주장이다. 그들은 나를 무신론자라고 몰아붙였고 책의 유통을 막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중 어떤 목사는 강단에서 꿀벌의 우화를 이름도 없이 언급하며 지옥의 말장난이라고 불렀지요. 나는 그 말이 오히려 내 책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지옥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그 지옥이 없었다면 우리는 천국을 가장하는 위선을 만들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론 내 책에 열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상인들과 실용주의자들 그리고 일부 젊은 철학자들은 내 책을 통해 도덕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사회 시스템의 실체를 처음으로 자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만더빌은 세상을 정직하게 그렸다. 우리가 외면하던 진실을 직시하게 해준 책이다. 이런 반응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은 누구를 타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사람들이 도덕이라는 이상 속에서 진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바라보게 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이후 내 책은 학문적으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훗날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 즉 개인의 이익 추구가 시장 전체를 조율한다는 사상 역시 꿀벌의 우화와 그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스미스는 나보다 훨씬 정중하고 균형 잡힌 언어로 자신의 이론을 정리했기에 더 많은 이들에게 받아들여졌겠지만요. 나는 거칠고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오해와 저항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꿀벌의 우화는 단순한 풍자가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고백이자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인간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위대함은 착함이나 고결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핍과 결함, 욕망과 불안이라는 어둠 속에서 솟아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힘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게 때론 불쾌하고 때론 부끄럽고 때론 위험해 보이더라도 말입니다.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 나는 이 책을 통해 한 가지를 끝까지 말하고 싶었습니다. 도덕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위선과 욕망을 직시하라. 그 안에서 문명은 태어나고 인간은 진짜로 움직인다. 한 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흔드는 일, 그것은 언제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 꿀벌의 우화가 출간된 지도 오래 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나는 오히려 더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만더빌, 당신의 책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 물음 앞에서 나는 잠시 침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언자가 아니었고 또 도덕을 허무는 반항자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단지 질문하는 사람이었지요.
오늘날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도로를 가득 채우고 광고는 끊임없이 소비를 자극하며 사람들은 SNS에서 더 나은 삶을 전시합니다. 이 모든 것의 이면에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거기서 다시금 꿀벌의 우환의 그림자를 봅니다. 욕망은 여전히 우리를 움직입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도덕은 더욱 세련된 형태의 포장지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나의 우화 속 벌집보다도 훨씬 정교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사적인 욕망이 놓여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꿀벌들처럼 살고 있다. 물론 내 책은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만더빌은 인간의 타락을 옹호한다. 그는 도덕을 부정하고 이기심을 미화한다. 나는 이 비판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들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도덕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이 믿는 선함은 진짜로 이타적인가요? 아니면 인정받기 위한 계산된 행동인가요? 우리는 종종 착함을 칭찬하지만 그 착함이 불편한 진실 앞에서는 너무 쉽게 외면으로 바뀌곤 합니다. 나는 인간이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도덕이라는 이상을 말할 때 그 밑바탕에 어떤 감정과 욕망이 작동하는지를 놓쳐선 안 된다는 것이죠. 꿀벌의 우화는 인간의 이기심을 찬양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인간의 진짜 동기를 탐구한 책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히려 인간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욕망과 허영, 질투와 탐욕,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때로 예술을 만들고 서로를 도우며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을 끌어안습니다. 그건 인간이 단순히 선하거나 악해서가 아니라 복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복합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감추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악덕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인간 안의 원초적인 에너지입니다. 억누르기보다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할 본성입니다. 예를 들어 허영심이 없다면 예술은 자라지 않습니다. 경쟁심이 없다면 과학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이기심이 없다면 시장은 정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억누르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작동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을 고민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책을 통해 전하려 했던 제안이었습니다. 나는 내 책이 단지 한 시대의 논쟁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한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어 보십시오. 겉으로 선해 보이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고 나쁘게 보이는 것이 꼭 해로운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회도 복잡합니다. 그 복잡함을 단순한 도덕이나 교훈으로 정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인정이 아닌 이해가, 비판이 아닌 성찰이 더 깊은 진실로 이끕니다. 나는 꿀벌의 우화를 통해 그 진실의 조각 하나를 꺼내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